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대해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 예비군 교육훈령은 23년도 1월 20일부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자, 목차 보죠. 예비군 교육훈령에는 제1장 공칙으로부터 제7장 예비군 훈련 지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별표 1, 2, 3, 4 해서 별표 8까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훈령의 목적과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다음 이 훈령의 적용 범위,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예비군 훈련 목적 및 중점,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 3장에 들어가면은 예비군 훈련 체계, 그리고 각간의 임무, 그래서 각간의 임무는 5명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임무, 총장의 임무, 작전사령관 임무, 수임장 임무, 국직부대장 임무에서 그 예비군 훈령에서 요 5명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가면 예비군 훈련 지침이에요. 요 기본 지침이 있고 유형별 훈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본 지침에는 예비군 훈련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별 훈련 시간은 몇 시간씩 주라 하는 규정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시기를 언제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소집 방법, 또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이 기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 훈련 지침 들어가면 예비군의 훈련 지침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과목은 예비군의 공통 과목은 사격과 안보 교육입니다. 이걸 공통 과목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고, 13조에 되면 동원 예비군 훈련 지침, 이게 나와요. 동원 예비군 훈련에는 아까 병력법에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동원 예비군 훈련에는 동원 훈련과 동미참 훈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 14조에 되면 지역 예비군 훈련 지침이 나옵니다. 이 지역 예비군 훈련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기본 훈련과 장기 훈련, 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 15조에 가면 이제 간부 교육 지침, 16조에 가면 기타 훈련, 그래서 이제 도서지역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에 대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 훈련 지침이 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예비군 훈련 관리입니다. 관리. 훈련 관리를 잘해야죠. 훈련 관리, 훈련의 행정 정리. 사실 예비군 훈련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훈련 시간을 부과해주고 훈련 후 행정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훈련 시간 부과를 잘 못해준다든지 훈련 후 행정 정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적되면 예비군 감사에서 그 크게 감점을 받습니다. 또 이게 인원이 한 몇 명이 이렇게 한 명, 내 두 명 나오면 바로 징계를 받고, 또 징계가 누적되어 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훈련의 행정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훈련 시간 부과해주고 그 훈련 결과에 대한 행정 정리. 그 감사할 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19조에 보면 훈련 일정 자율 선택. 이것은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일정에 자기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전국 단위 훈련도 마찬가지. 예비군 대원들이 전국에 있는 어느 훈련장이든 본인이 예비군 훈련 받기 편리한 장소로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고, 휴일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대원들의 민간인들이고 또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비군 대원들인데 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윈윈 하기 위한 제도들이죠. 그 제도로서 훈련 일정 자율선 때 전국 단위 훈련, 휴일 예비군 훈련,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비군 대원들인데 좀 더 훈련도 받으면서도 그 경제 활동에 최소의 지장을 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죠. 그다음에 25조 가면은 훈련 일정 조정 등 승인권자 나옵니다. 그다음에 6장 예비군 훈련 보류 연기. 보류하고 연기하는 지침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저 예비군 조직 편성 운영의 그 별표 23, 24에서 공부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있는 것이 맞는데 이거 저 불편하게 그쪽으로 그 예비군 조직 편성 운영 필지로 내다 보니까 요 보류 연기 원칙적인 문제하고 이게 좀 연계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왜 개정을 이렇게 했는가 하고 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 별표 23, 24는 이쪽으로 오면 참 좋은데 뭐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보류 방침과 이런 거 다 공부를 하고 연기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그 보류 직종은 다른 훈령의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7장 마지막 장이죠. 예비군 훈련 지원해가지고 활용 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교보제 및 탄약, 훈련시설 및 예산 관련된 규정, 보상, 치료, 안전활동, 훈련기간 확립, 기타, 재검토 기간 이렇게 해서 7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차를 크게 이해를 하고 교육훈련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크게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별표 1은 훈련 체계도 예비군 훈련 관련 법령 및 규칙, 소집 통지, 수단별 적용 기간, 훈련 연기 대상 사유 및 구비 서류. 보루 직종은 그 예비군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들어가 있고 예비군 훈련 연기 대상자 사유 이것은 요 교육 훈련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연기 대상 사유 구비 서류, 주요 업무 수행 확인서 이런 서식들이죠. 서식들은 그 참고적으로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외울 거는 요런 것들인데 별표사 별표사는 이제 확실히 외워야 되고 별표사하고 별표4-1 요거는 확실히 외워놔. 요 두 가지는. 나머지는 본문 보면서 체크하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요 두 가지는 외워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요 별표 4하고 별표 4-1 요것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총칙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쪽입니다. 총칙에는 목적과 예비군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3조의 적용 범위죠. 자,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은 이 훈령은 병력법, 예비군법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목적을 한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법이 두 개 들어가죠. 병력법, 예비군법 두 개 들어갑니다. 이 두 개 중 하나가 생략이 되면 틀립니다.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예비군 교육훈련이 제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용어 정의는 그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습니까? 18호까지 해서 18개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되죠. 이 18개 용어 정의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세요. 자, 예비군 교육훈련 보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무슨 뜻이냐? 병력법과 예비군법 법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만 나와도 틀립니다. 병력법과 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 교육을 말한다. 이것이 예비군 교육훈련. 이 법 중에 두 개 중 하나가 생략돼서 틀리고 편성된 자냐, 조직된 자냐 이렇게 조직된 자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런 것도 잘 바꿉니다. 예비군 관련 업무인데 동원 예비군 관련 업무 이렇게 또 해도 틀립니다. 예비군 편성된 자,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 간부교육. 이것을 예비군 교육훈련이라 한다는.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여기는 법이 병력법만 나옵니다. 예비군법이 나오면 틀려요. 동원 예비군 훈련은 병력법에 의한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 부대에서 2박 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 인회장 중에서 동원 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미참훈련, 이걸 말해요. 이 중에서 동미참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박 3일 입영해서 받는 훈련하고 4일 하루에 8시간씩 4일 동안 32시간 출퇴근해서 하는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자, 여기서도 동원 예비군 안에 동원 훈련과 동미참 훈련이 있습니다. 요거 동원 예비군 훈련을 동원 훈련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동원 예비군 훈련하고 동원 훈련은 틀립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속에 동원 훈련과 동미참 훈련이 있다. 그리고 동미참 훈련에는 2박 3일 훈련과 4일짜리 훈련이 있다. 4일짜리 훈련은 32시간으로서 1일 8시간씩 한다.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이것도 병력법 하나만 해당되는 거예요. 병력법. 자, 지역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 훈련과 작계 훈련을 구분합니다. 아까도 설명 한번 해줬죠. 그 기본 훈련과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 하는 작계 훈련이 있어요. 이 기본 훈련은 8시간짜리입니다. 그 작계 훈련은 6시간씩 하죠. 그래서 전반기 작계 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 훈련 6시간, 공성 2번씩 합니다. 아까 방침 일부 보류 측정에서 보면 작계 훈련 1회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1회는 전반기든 후반기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시간만 주면 된다고. 그래서 동원 훈련은 여기 딱 보면 2박 3일이잖아요. 2박 3일을 시간으로 한 사람은 28시간이라고 그래요. 28시간. 동원 훈련은 2박 3일 28시간 하고 동미참 훈련은 28시간이고 32시간짜리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비군 대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훈련 시간 부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원 관리하는 자원들 중에서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된 자, 그럼 동원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박 3일. 동원 미지정자 하면 동미참 훈련 32시간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지역 예비군에서 5년차, 6년차다. 그러면 기본 훈련 8시간, 작게 훈련 6시간씩, 전후반기 12시간에 20시간 주면 되구나 하고 이제 개념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간부교육이란 예비군 지휘관 또는 지휘자와 동원 실무자 등 예비군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부대 교육과 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간부 교육은 부대 교육,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동원 실무자죠. 예비군 실무자 또 바꾸면 틀립니다. 동원 실무자 등 예비군 업무 종사자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 부대 교육과 간부 교육을 말합니다. 간부 교육. 자, 보류는 몇 차례 이제 설명했잖아요. 예비군법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 소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륜을 이수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용어를 잘 바꾸죠. 예비군법과 예비군 방침을 병력법으로 바꾸든지 예비군 훈령으로 바꾸든지, 이 예비군 훈령으로 바뀌어나면은 국방부 훈령으로 바꿔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국방부 훈령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훈령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아, 이거 예비군 훈령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틀립니다. 방침이죠. 국방부 방침. 그러고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한 것을 한다. 처리한다. 틀린 거죠. 보류가 아니고 이수한 것을 처리한다.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은 이 예비군법에서 보면 특별한 사전적인 의미하고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어정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뭐 암기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끌로 파듯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 하나 뭐 국방부 방침을 훈령으로 설정한다든지 전부 또 뭐 일부러 보류로 한 것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함정에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국방부 훈령이 아닙니다. 방침이고 예비군법이죠.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전부 이수한 것을 한다. 틀린 거죠. 일부 이수한 걸 틀린 거죠. 보류에는 법규 보루자, 방침 전면 보루자, 방침 일부 보루자 있잖아요. 법규 보루자와 방침 전면 보루자는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방침 일부 보루자는 일부만 이수한 걸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중 하나만 빠져도 틀린 문장이 돼요. 이것도 문장을 비비꼬기 시작하면은 그 함정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 핵심적인 이거죠. 예비군법, 국방 방침, 전부 또는 일부 이수, 여기 핵심이잖아요. 자, 연기. 연기는 일반적인 사전에 나오는 거는 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거죠.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그냥 일정을 미룬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세 가지죠. 우리 예비군법에서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동원 연기 사유를 훈련 연기 사유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비군 교육훈련에는 연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별지로 나와 있어요. 그 별지로 나와 그 별표 4, 그 보면 연기 대상 사유 및 구비 수류 거기도 있고 별표 4-1 해서 연기 대상 사유가 또 쭉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죠. 예비군 법에는 그 연기 사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에 있는 것은 큰 개념적으로만 나와 있고 이제 훈령의 별표 4하고 별표 4-1 가면 세부적으로 연기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인군 부대장. 그러니까 수인군 부대장은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예비군법에 나오고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용 파트에서 영어 정에서도 나오고 또 예비군 교육훈련에서도 또 나와요. 이게 나왔죠. 나왔는데 예비군법에 있는 수인군 부대, 예비군법 시행령이 나오죠. 예비군법 시행령에 있는 수인군 부대장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예비군 교육훈련에 있는 용어 정의는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용에 관한 훈령에서는 수인군 부대 용어 정의가 틀리죠. 거기는 뭐가 들어가요? 지휘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죠. 지휘. 지휘란 말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용에 관한 훈령을 할 때는 지휘란 말이 빠진다는지 체크를 해줘야죠. 나머지는 지휘란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권한이죠, 권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예비군 관리 운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 운용입니다. 이것도 한때는 운용 해가지고 틀리게 체크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 근래에는 뭐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만은 운용과 운용 이것도 공부를 하면 좀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권한이죠, 권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군부대장을 말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예, 권한입니다, 권한. 책임까지는 없죠, 그죠?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훈련 일정 자율 선택하고 휴일 예비군 훈련하고 전국 단위 훈련. 이것은 예비군들의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훈련 일정은 그야말로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선택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휴일 예비군 훈련은 그야말로 평일날은 바쁘기 때문에 휴일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그 경제활동의 업무에 제재가 없도록 하는 거죠. 전국 단위 훈련은 장소입니다. 그 전국이 원하는 훈련 예비군 훈련장이죠. 네. 서울에 사는 그 예비군 대원이 부산에 출장 갔다. 그럼 출장 가 있는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저 목포에서 서울로 출장 온 예비군 대원이다. 그럼 그 출장 기간 중에 훈련이 있다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이란 개념이에요. 보충훈련.
예비군 훈련은 최초 부과된 훈련을 1차 훈련이라고 그래요. 1차 훈련 이사하지 못하면 2차 훈련, 2차 훈련을 이수하면 3차 훈련까지 해서 보충 훈련을 3차 훈련까지 줍니다. 그래서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하면 고발이 들어갑니다. 위임 훈련. 위임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 시행의 권한을 예하 부대에 위임하는 제도죠. 예하 부대입니다. 예비군 부대 그러면 틀립니다. 위임 훈련이란 훈련 시행의 권한을 예비군 부대에 위임해서 하는 제도이다 하면 틀린 거죠. 예비군 부대가 아니고 예하 부대입니다. 연도 이월 훈련이란 말 그대로 해당 연도 이수하지 못한 훈련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훈련을 연도 이월 훈련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자원관리 부대는 어디냐? 그 예비군 자원관리 부대란 그냥 이제 예비군 말을 빼고 그냥 자원관리 부대다 이렇게 그 읽습니다. 또 뒤에 보면 자원관리 부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자원관리 부대 그러면 여러분들 예비군 자원관리 부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비군 자원관리 부대란 통상 수행군 부대의 예하 부대로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급 부대를 말합니다. 예비군을 지휘 관리하는 이런 말을 하면 틀립니다. 지휘 관리가 아니고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급 부대입니다. 또 대대급 뭐 이상 부대이다. 뭐 이런 말 하면 틀리죠. 딱 대대급.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급 부대이다. 이것을 자원관리 부대라고 그런다. 소집 부대는 어디냐? 소집 부대는 병력 동원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해요. 이 단위부대는 전투부대 같은 경우는 통상 대대급, 전투 근무 지원 부대는 중대급을 말합니다. 이런 데를 소집부대라고 합니다. 지금 예비군 병력법에서는 입영부대라고 그랬죠. 입영부대. 입영부대가 병력 동원 지정자들이 가서 훈련받는 데를 입영부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예비군 교육훈련에서는 소집부대를 말했습니다. 이 소집부대는 전투부대는 대대급 통상입니다.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 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합니다. 자, 소집부대는 요 국방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입니다. 뭐 국방부 시행계획 그러면 안 됩니다. 국방부 집행계획이죠. 요 전투 근무 지원부대를 전투 지원부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무란 말 빠지면 안 되죠. 그다음 소집 훈련이라는 말은 뭐냐? 소집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 장소라고 하는 군부대도 될 수도 있고 훈련장도 될 수 있고 작게 지역도 될 수 있죠. 이런 데 소집돼 가지고 실시하는 부대. 말 그대로 소집돼서 하는 부대죠. 그 소집을 군부대로 소집하느냐 훈련장으로 소집하느냐 작게 지역으로 소집하느냐 그 차이가 있지. 하여튼 소집해서 하는 걸 소집부대로 그러죠. 근데 원격 교육. 이 원격 교육에는 예비군이 훈련 장소에 입영 및 소집돼서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소집되지 않고 인터넷 등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시간적, 공간적 원격성을 전제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이 원격 교육은 코로나가 발굴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요 교육에 들어갔어요. 2000년도 그 코로나 3월 달이죠. 코로나 막 발병할 때 그때 참 심각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죠. 그때 이제 예비군 훈련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원격 교육하는 것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좀 발전이 됐죠.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18번째 용어. 비상근 예비군. 이 비상근 예비군을 말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비상근 예비군은 예비군법 3조 3항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있었죠. 여기에서 예비역 장, 준, 부, 병 예비군입니다. 뭐 보충역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예비역 장중 부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하는 예비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이 있고 연간 30일 초과해서 180일 이내 소집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상근 예비군은 이런 요원들인데 여기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에서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서 30일 초과 180일 연간입니다. 구분된다. 자, 적용 범위는 예비군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대, 부서 포함입니다. 관련 기관에 적용합니다. 다음 교재 4쪽 예비군 훈련 목적 및 중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의 목적은 왜 하느냐? 예비군 훈련 목적은 유사시 전평시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서 동원 적일차 숙달,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 이걸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예비군 훈련 중점은 어디다가 있느냐? 중점은 신분 및 임무에 따라서 중점이 다릅니다. 신분에 따라 예비군 훈련 중점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신분에 따른 예비군 훈련 중점, 각군 총장이 정한다. 자, 임무에 따른 예비군 훈련 중점. 이것은 훈련에 정하고 있는 거죠. 동원 예비군 훈련이냐, 지역 예비군 훈련이냐. 이에 따라서 중점은 동원 예비군 훈련은 전시 부대 정창설 절차를 숙달시키고 병가 및 주특기별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전시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죠. 반면 지역 예비군 훈련은 기본 전투 기술 숙달 및 동원 태세 확립, 그 지역 방위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그 지역 예비군은 지역 방위를 위해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지역 예비군 훈련 중에 여기 다 있다는 거. 그 간부 교육 중점은 어디에 두느냐? 간부 교육은 예비군에 대한 전투 지휘 능력과 교육훈련 지도 능력, 직책에 따른 임무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전투 지휘 능력입니다. 뭐 작전 지휘 능력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틀립니다. 전투 지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동원 예비군 훈련을 동원 훈련으로 잘 바꿉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동원 예비군 훈련 속에 동원 훈련과 동미참 훈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동원 훈련으로 바꿔버리면 틀리죠. 전투 지휘 능력인데 작전 지휘 능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중점은 신분에 의한 중점은 각군 총장이 정하고 임무에 따른 중점은 동원 예비군 훈련이냐 지역 예비군 훈련에 따라 중점 틀리죠. 간부 교육은 이런 데가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예비군 훈련 체계 및 임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 체계, 여러분 교재 5쪽이죠. 자, 예비군 훈련 체계는 1호, 2호 나오죠. 예비군 훈련은 별표 1의 체계도, 별표 1의 체계도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교재 6쪽에 나오죠. 그 체계도에 의해서 수행군 부대장 체계하에 시행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중간제대 지휘관은 시행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통제, 평가 등 실시하며 지휘감, 조통평이죠. 하며 5가지 하는 거죠. 간부 교육 중 학교 교육은 각군 총장이 통제하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은 수행군 부대장에서 시행하는 거죠. 시행하고
각군 총장과 중관제대 지휘하는 요 시행에 할 때 수행군 부장 책임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휘감 조통평을 한다는 거예요. 훈련 체계도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 체계도를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국방부부터 각군 본부가 하는 것이 뭐였어요? 시행에 대한 지감 조통평하는 거죠. 그 간부 교육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 작전사 요 중앙 군단급도 마찬가지죠. 그 수행군 부대 책임을 시행을 하죠, 그죠? 그때 동원 예비군 훈련은 동원 훈련과 동미참 훈련. 동원 훈련은 소집 부대에서 하고 동미참 훈련은 자원관리 부대에서 한다. 지역 예비군 훈련은 기본 훈련과 작교련. 이것은 자원관리 부대에서 한다. 간부 교육은 부대 교육과 학교 교육으로 나누죠. 부대 교육은 또 다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교육과 동호회 실무자 교육 이런 것들을 구분해요. 그래서 하는 제대도 대대급 이상 지휘관은 군단급에서, 나머지는 수행군 부대, 예비군 소대장은 자원관리 부대에서 합니다. 근데 학교 교육은 네 가지로 구분돼요. 주인교육, 보수교육, 직무교육, 진급자교육. 요 세 가지는 학생 군사학교에서 하고 진급자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요 그림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원문에 들어가면은 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요 체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5쪽에 2호 예비군 훈련에 관련 문서 및 문서는 어떻게 되냐? 관련 문서. 이 관련 문서는 국방정책위원회 중점을 두고 각급 제대별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는데 어떤 문서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서 같은 거 암기해 두세요. 국방기본정책서가 있고 예비의 전력정책서가 있고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죠. 이게 있고 예비군 교육훈련 규정 및 지시,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 및 계획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다 외워주세요. 이 다섯 가지의 문서 성격이 뭐냐, 어디서 주관하느냐. 국방기본정책서는 기본정책 중장기 목표, 중기 목표로 해서도 안 되고 장기 목표로 해서도 안 되고 중단기 목표로 해서도 안 돼요. 중장기죠. 요걸 기초로 해서 예비전력 정책서를 만듭니다. 이거는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죠. 요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여기 되면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이 돼요. 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는 기본 방침. 지침이나 뭐 시행 방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 방침이다. 시행 방침이 아니고 기본 방침이다. 기본 지침도 아니다. 기본 방침이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요거 되면 이제 예비군 교육훈련 규정 및 지시. 요것은 어디서 만드느냐? 각군 본부하고 작전사령부 동원부서에서 만드는데 여기에는 예비군 훈련 시행 지침이에요. 이거는 기본 방침, 이거는 시행 지침을 제시해줘.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 및 계획은 수행군 부대 동원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당해년도 훈련 실시 방법이 제시됩니다. 기본 방침이 나오고 시행 지침이 나오고 실시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서 명칭과 문서의 성격, 주관 부서 확실하게 암기해 주세요. 다음에 각관의 임무입니다. 각관의 임무가 5명이라고 그랬죠. 이 5명 임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수행군 부대장, 국방부 직할 부대장 나오죠. 예비군에서 그 많이 등장하던 지방병무청장은 안 나오죠. 없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대한 조통평, 조정통제평가를 실시합니다. 세 가지 하죠. 기본 정책 수립, 교육훈령 작성하다, 그 시행에 대한 조통평 실시합니다. 각군 참모총장 뭐 하느냐?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더란 예비군 교육훈령을 기초로 해서 각군 규정 또는 지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합니다. 득한 후에 예하부대에 하더라죠. 예하부대를 하더라고 나서 그 시행에 대한 조통평 실시합니다. 예하부대에 하더라는데 그 수행군 부대에 하더란다 그러면 틀립니다. 수행군 부대에 한다 하더라도 여기 용어는 예하부대로 되어 있죠. 훈령을 기초로 규정 또는 지시 작성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 말을 생략해버리고 또 출제가 돼요. 예비군 교육훈련을 기초로 각군 규정 또는 지시를 작성하여 예하부대에 하더라고 그 시행에 대한 조통평을 실시한다. 문장성에 하자가 없죠, 그죠? 그러나 요 말이 빠져버리죠. 작전사령관은 중간 지휘관리 제대장으로서 수행군 부대의 예비군 훈련 관련 업무를 조통평한다. 관련 업무죠. 그 시행을 조통평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시행을 조통평이고 작전사령 예비군 훈련 관한 업무를 조통평한다는 거죠. 시행하고 관한 업무를 틀리죠. 그죠? 수행군 부대장 각군 참모총장의 규정 지시를 기초로 해서 예비군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담당 부대의 훈련 지원안과 예비군 훈련 관한 업무를 조통평에 감독이 하나 추가되죠. 감독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거 실시하는 수행군.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예비군 교육훈령을 기초로 부대별 임무와 여건을 고려해서 예하부대의 조정, 공제, 평가, 고통평에 여기는 시행이 하나 들어갑니다. 시행. 관한 사항을 부대 훈련 지시에 반영해서 실시하라. 자, 요 5가지 각간의 임무 확실하게 암기를 하세요.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냐, 그 시행에 대한 조통평이냐, 관한 업무에 대한 조통평이냐, 감독이냐, 시행이냐, 이게 또 추가 들어가죠. 여기는 그 시행, 여기는 그 시행, 그 시행이죠. 그 작전사는 관한 업무, 감독, 시행이 추가되죠. 관한 부대 훈련 지시, 예관을 반영해서 실시한다. 이거는 부대 훈련 지시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곰씹어 가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예비군 훈련 지침. 자, 요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비군 각간의 임무까지 하고 예비군 훈련 지침, 요 기본 지침부터 훈련 방법이라 그런 것들은 서로 연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 쭉 예비군 훈련 지침 사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